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13구역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런 낙찰받은 물건들이요, 선정이 되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이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과 함께요, 얼마 전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죠.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13구역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총 36,000호가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과 함께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어느 지역에 어느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구역 선정이 되었는지와 함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한번 눈여겨봐야 할지까지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구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네이버에 국토교통부 치시고요. 보도자료 안에 보시면은 1기 신도시 검색하시면 이렇게 보도자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000호 선정. 와, 축하드립니다. 먼저 분당에 3곳, 그 다음 일산 3곳, 평촌이 또 3곳, 중동과 삼보는 2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는 5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만큼 또 시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분당은요, 3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 근데 시범단지라고 하더라도 또 구역이 지정된 데가 있고 지정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산이죠. 일산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고양시이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 실전반 교육생분들이요, 경매 물건이 나오면 굉장히 제가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많이 좀 상담을 해드렸어요. 낙찰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런 낙찰받은 물건들이요, 이 구역에 어떻게 되었다? 선정이 되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세연쌤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전화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일산은요, 3개 구역이죠.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입니다. 평촌 같은 경우에도 3개 구역이고요. 꿈마을과 샘마을,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중동이죠. 중동은 2개 구역이죠. 삼익, 대우, 동부 등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었고요. 삼본 같은 경우에도 2개 구역으로 해서요, 자이백합, 한양, 백두 등 단지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아파트야? 라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세연쌤이 지도로 정확하게 아파트 단지와 입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분당이 어디에, 어느 입지의 아파트에 지정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보도자료에서 제가 이렇게 cap처를 했는데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죠? 자, 여기 구역 번호가 적혀 있고 단지명이 적혀 있고 세대수가 적혀 있는데 29 SO. 자, 29 찾아볼까요? 29 여기 있죠, 여러분? 예, 여기 있어요. 너무 작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실제 네이버 지도에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양지마을이고요. 양지마을은 어디 있나요? 여기 순회역 있죠? 순회역 에서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이죠. 수인 분당선이고요. 우방 아파트, 아까 저희가 여기서 봤던 29번이 바로 우방 아파트, 라이프 아파트, 삼부 아파트, 동성 아파트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 아까 시범단지, 그죠? 시범단지 여기 있습니다. 이 옆에 20번도 사실은 시범단지인데요. 여기는 이번에 구역에 선정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21번. 네, 여기죠. 분당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시범단지 아파트, 네, 현대 아파트와 우성 아파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먼저 분당의 우성 시범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현재 어떻게 매물이 올라와 있는지 매매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래가를 봤더니요, 2024년 10월에 11억 3천. 와, 비쌉니다. 그죠? 비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시세가. 그죠?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호가를 봤더니 16억 이상. 어머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어떻게 이런 호재가 있는 물건으로 내가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죠. 넘사벽입니다. 그리고 양지마을이죠. 봤더니 2024년 7월에 9억 4천. 여전히 비쌉니다. 자, 실제로 실거래가 24평형 11억입니다. 호가로 올라와 있죠. 네, 넘사벽. 샛별 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매매가가 지금 34평형이요.
15억에 올라와 있죠. 실거래가는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아마도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매물을 계속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매매 시세가 조금 낮은 일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산입니다. 42번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15번. 참 어렵게 해놨죠. 자, 여기죠. 38번. 네, 요렇게 3개의 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3호선 마두역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죠. 강촌 마을입니다. 요렇게 캡처해서 확대해서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죠? 다음은 후곡마을이죠. 일산역 앞에 있는 후곡마을입니다. 다 지정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넓게 지정해주지, 그죠?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저도 이 이외의 물건들이 좀 있는데요.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하지만 뭐 기다리면 좋은 날이 있겠죠. 그 다음은 백송마을입니다. 이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백석초등학교를 또 끼고 있죠. 여기 단지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중에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겁니다. 백송마을입니다. 일산 후곡마을의 시세를 한번 봤더니요. 여기는 조금 평수가 넓어요. 그래서 7월 달에 6억 5천. 확실히 분당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그죠? 현재 8억. 그리고 좀 평수가 더 넓은 거는 9억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강촌마을이죠.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11월 최근에 6억 3천으로 해서 실거래가가 올라와 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세를 봤더니 여기도 평수가 대형 평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12억, 13억. 그리고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뭐 7억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백송마을. 제가 아까 경매 물건으로 나중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던 백송마을입니다. 최근 2024년 9월 달에 4억 500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24평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5천. 화살표가 다 올라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쵸? 화살표가 올라가 있다는 거는 더 올릴 수 있겠다, 더 올리겠다라는 이런 매도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평촌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 좀 거리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선정이 되었거든요. 자, A17 여기죠. 요 아파트 어디 있죠?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죠? 꿈마을 단지이고요. 그리고 여기 샘마을 단지 이렇게 해서 또 3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샘마을 아파트 단지를 한번 봤더니요. 11월 달에 7억 2천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살펴봤더니 여기도 좀 대형 평수들이 있어요. 하지만 35평 정도 되는 평형이 8억 9천만 원으로 현재 시세 올라와 있습니다. 꿈마을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는 여기도 대형 평수죠. 그죠? 11억 1천만 원까지 실거래 찍혀 있고요. 실제 호가는 13억 5천까지.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매수하려고 접근을 했을 때 실제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중동입니다. 중동은 송내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요. 부천 시청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두 곳이 선정이 되었죠. 부천이기 때문에 좀 시세가 저렴하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4억 8천, 5억 1,300 이렇게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로 해서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요. 호가를 보니까 가장 작은 평수가 3억 7천만 원으로 매물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 평수는 4억 4천. 그러면 좀 큰 평수들로 올라갈수록 더 시세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달 건영 아파트를 한번 봤더니요. 3억 6천 7백, 3억 7천. 근데 이건 7월 달입니다. 지금 상황은 달라졌죠, 여러분. 11월 27일 날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상으로 호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이렇게 보도자료의 그림을 보니까 너무 어렵지만 네이버 지도에서 보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캡처해가지고요.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번이죠, 11번. 네, 여기죠. 세부 내용 보니까 11번 9-2번, 11번 9-2번입니다. 11번 9-2번 이렇게 두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자, 시세를 한번 볼까요? 3번에 있는 동성 백두 아파트인데요. 지금 가장 작은 평수의 시세를 봤더니 5억 5천에서 5억 8천 이렇게 5억 후반대까지로 해서요. 10월 달에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데요. 가장 작은 평수보다 하나 큰 사이즈의 평수를 봤더니 7억까지 호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오르겠죠? 자, 여러분들 좀 마음
마음속으로 아우 너무 비싸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뭐 20억이 넘어가니까 그죠? 하지만 일산이라든지 뭐 삼본이라든지 중동 같은 데는 조금 금액대가 편안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들은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여러분들이 모르면 답답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아는 거와 모르는 건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사업 진행 단계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이 또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요, 굉장히 시간이 사실 오래 걸려요. 그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런 긴 여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건축 심의를 거쳐서 사업 시행 인가, 종전 자산 평가를 하고 조합원 분양을 하고 관리 처분까지, 또 이 관리 처분까지 또 오래 걸립니다. 그죠? 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된 구역들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나가주세요. 이주를 하고 철거하는데 여기서도요, 사실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죠? 3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고 준공까지 또 여기가 또 오래 걸립니다. 예, 철거를 하고 최소 그냥 3년 이상은 걸리죠. 예, 3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일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들에 비해서 좀 빨리 진행해주지 않을까라는 이 세연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대에만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네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구역 안에도요, 이런 경매 물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사건 번호 2023 타경 72614번입니다. 경기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물건이죠. 여러분 어때요? 백송마을, 우리 아까 백송마을 살펴봤죠? 보면 1층이네요. 1층이라도 상관없다. 맞죠?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층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 면적은 52.92제곱으로 16평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16평은 전용 면적이지 공급 면적이 아니죠. 감정 가격은요, 3억 2천. 신권이죠. 신권인데 이 세연쌤이 유찰도 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이 물건은 신권에 무조건 낙찰이 됩니다, 여러분. 입찰 날짜는 12월 10일이죠. 아파트 단지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노후도가 물씬물씬 느껴지지만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복도식입니다. 그죠? 해당 물건은 백송마을이고요. 여기가 이제 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죠. 한신 아파트입니다. 3단지죠. 그쵸? 3단지. 위치를 보니까 백석역과요, 이쪽으로 위에 가면 마두역, 예, 마두역 사이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요, 초등학교도 굉장히 가깝고요. 자, 여기도 초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학군이 굉장히 좋아서요, 백마 학원가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학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쪽으로 또 이사를 하거나 이러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또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데요, 가까이에 대학병원인 일산병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백석역 앞에 고양 터미널이라고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화면을 크게 하면요, 고양 종합 터미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쇼핑센터입니다. 쇼핑몰이죠. 롯데 아울렛, 여기 안에 보면 뭐 쇼핑센터라든지 대형 서점, 각종 음식점들, 서울에 있는 맛집들이 모두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물론 굉장히 좀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3호선 백석역이죠. 예, 3호선 백석역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대곡역 보이시나요? 대곡역 GTX A 노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근데 여기가 지금 신권으로 감정 가격 3억 2천만 원이죠. 그럼 여기는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당 경매 물건은요, 21평이거든요. 21평 한번 볼까요? 실제로 실거래가요, 3억 2천, 10월달이에요. 10월달 3억 2천만 원, 3억 1,400만 원, 2억 8,900만 원. 근데 우리 해당 물건은 1층이죠. 1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 아마 가장 낮죠. 1층 지금 매물 올라온 거 보니까 3억 5천부터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실입주할 수 있는 물건은 없어요. 예, 없고요. 지금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걷어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3억 8천 물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세를 끼고였고요. 4억? 요 물건은 실입주를 할 수 있는 물건인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4억으로 거래가 될지 아니면 또 매도자가 걷어들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로 선정되었는데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런 분당 같은 데 갈 수 없다고 낙담하시면 안 되겠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일산의 실거주용으로도 너무 괜찮잖아요. 그죠? 단 시간을 좀 우리가 들여야 된다. 이런 물건은 좀 낙팔낙팔하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자기 부담금이 좀 부담스럽거나 앞으로 투자금이 묶여 있는 것이 조금 싫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낙팔낙팔로 좋은 가격으로 또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연쌤 생각에는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매매 시세대로 거의 낙찰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살짝 빠지기는 하겠죠. 자, 이런 물건 내가 싸게 갖고 와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런 분들은 입찰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물건을 좀 실거주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또 내 자녀한테 조금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으로, 너무 비싼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낡은 빌라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내가 자녀분들한테 주기가 좀 미안하다 이러신 분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요런 재건축에 호재가 있는 아파트로 선물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자, 신권이지만 놓치면 안 되는 물건들. 자, 유찰되고 많이 싼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신권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이런 이슈가 있을 때에는 이런 이슈에 맞는 경매 물건은 없나?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있으면 매물이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빨리빨리 불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공부가 많이 되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또 보도자료도 저희가 봤고요. 또 지역마다 시세도 봤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까지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들 오늘 한 3걸음 정도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